Very nice to meet you. And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영어, 한국어 같이 하긴 할 건데 왜냐면 저희가 이제 IT 베이스다 보니까 전문 용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안 쓸 수가 없고 그리고 오늘 이제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특히 이제 흔히 한국에서 말하는 4차 산업이라는 것과 맞물려서 우리가 부르는 AR, VR이라는 게 어떤 게 augmented reality and which one is virtual reality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 오전에 이태리에서 지금 왔어요. 지금 강의 때문에 제가 지금 볼로니아 북페어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아이들 이 도서 페어 중에서는 제일 큰 도서 전시회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프랭크푸르트 북페어하고 볼로니아 북페어하고 거기에서 지금 저희는 그 한국의 출판사들이랑 같이 출판 쪽으로도 왜냐면 저희가 증강현실 도서 쪽을 만드니까 그리고 거기서 애플 사람들이 또 이번에 왔어요. 그래서 invitation only 해가지고 지금 그쪽이랑도 미팅을 하면서 앞으로 애플이 어느 쪽으로 지금 이런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지도 아마 제일 프레시한 소식을 제가 전해주지 않을까 좀 싶어요. 왜냐면 제가 어제 미팅까지 하고 지금 비행기 타고 오늘 공항 도착해서 샤워하고 바로 온 거야. 제가 다른 데는 이렇게 강의하면 힘들어서 못 나왔는데 이번 여기만 제가 우선은 저 프레젠트 오케이 그러면은 저 먼저 잠깐 소개할게요. 네. My name is Victoria Han. As my English name is Victoria Han Frago, actually. 다시 한국에 진출한 사람 중에 하나야. 진출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 보면은 그 바운스 앤 노블이라는 북스토어가 있어요. 아마 미국 가셨던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영품 문고, 뭐 교보 문고 이런 것들이 미국에 한 1000개 정도에 있는 정도의 전 세계에서 북스토어 중에 제일 커요. 그 북스토어에서 아마존 킨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지만 바운스 앤 노블에서도 이제 아이패드와 같이 눅이라는 디바이스를 만들었어요. 그 눅 디바이스를 만들던 사람이 저고 그 눅 디바이스 개발하고 바운스 앤 노블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북 비즈니스 쪽으로 넘어왔는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회사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나와서 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지금 되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종이쪽 베이스를 굉장히 잘 알고 종이쪽에서 이 디바이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증강현실이나 augmented reality 부분 아마 전 세계에서 제가 제일 먼저 출판을 시작했을 거야. 그리고 갖고 있는 책도 전 세계에서 아직 단일 회사는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오늘은 이제 뭐 저희 제품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왜냐면 보여줄 만한 것들이 좀 그런 것들이어서 뭐 저를 좀 그 전에 또 보신 분들 몇 분 계세요 여기? 저 전에 보신 분들? 교수님 빼시고 맞습니다. 우리 예랑 씨는 내가 또 잘 알고 네. 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저 한 번도 안 봤어요. 네, 그러면 제가 거짓말해도 모르겠네. 아니에요. 오케이. 제일 먼저 이제 얘기할 건 사람들이 흔히 AR이 뭐예요? 뭐 VR이 뭐예요? 왜냐면은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이제 AR, VR. 그게 뭐의 약자인지도 몰라요. 뭐냐면 augmented reality. 이제 영어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알겠지만 virtual reality. 뭔가가 없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상의 것들이 이제 우리 현상이랑 겹쳐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AR 부분에 있어서 페이지 넘겨주세요. 기존에 있던 우리가 알고 있던 기술들하고 좀 틀린 게 흔히 이제 종이책 같은 거를 예를 들게요. 제가 종이책을 예를 들면 종이책은 5,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파피루스부터 시작하면은. 근데 종이책에 들어가는 기술은 QR 코드, 바코드, 그 다음에 요즘에
좀 그래도 떴죠. 사운드펜을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드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 다음에 NFC, 뭐냐면 책 커버 같은 데다 NFC 집어넣어서 이제 인식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얘가 뭐가 나오게끔. 그 외에 뭐 별로 없어요. 5,000년이라는 그런 역사를 지나가는 동안에 기술이 많이 발달되지 않은, 기존의 종이책 페이퍼를 많이 보던 사람들이 또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네, 제가 출판에 지금 볼로니아를 제가 8년째 가면서도 매년 거기 가서 연설을 해요. 연설을 하면서 하는 말이 퍼블리셔들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종이책 비즈니스들이 줄어들어요. 사람들은 종이책을 예전만큼 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책을 안 보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아직도 음악 듣잖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 다 LP 사서 들었잖아요. LP에서 카세트 테이프로 넘어갔고, 카세트 테이프에서 CD로 넘어갔고, CD에서 MP3, MP4 이제 넘어가는 시대예요. 근데 종이책은 그 포맷이 안 바뀌고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스며드는 데 있어서의 어떤 워낙 출판사들이 사이즈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변화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포맷들, 종이책은 종이책대로 하지만 어떤 다른 포맷들로. 근데 거기에 지금 증강현실이라는 기술은 종이책에 접목이 돼서 종이책의 어떤 기능들을 몇 배로 만들어줄 수 있는 굉장히 파워풀한 툴이에요. 근데 이 증강현실은 종이책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접목이 돼요. 그 부분들을 제가 이제 좀 리딩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흔히 이제 VR이라고 하는 거는, VR은 이제 우리가 이제 헤드셋을 써요. 헤드셋을 쓰면, 우리 지금 강의실이었는데, 제가 저희 헤드셋 하나 이렇게 딱 씌우면, 갑자기 그 쓰신 분은 순간 다른 환경으로 넘어가요. 내가 지금 뭐, 아프리카가 나오면, 어디 아일랜드가 나오면, 아일랜드에 가 있는 환경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공간 이동하는 것처럼 어떤 environment이 바뀌는 것들이 이제 VR 쪽으로 넘어가요. VR 쪽으로 넘어가고, 어떤 분들은 나는 아직 AR 잘 몰라요. AR 다 쓰시고 계세요, 요즘에. 왜냐면은 스노우도 그렇고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얼굴에 막 뭐 이제 갖다 붙이고 이제 많이들 하시죠? 그거 다 AR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 눈하고 코, 입들을 다 인식하고 거기에다가 이미지를 지금 입혀주는 거거든요. AR의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타겟 베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GPS 베이스가 있어요. 타겟 베이스라고 하는 건 뭔가를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아웃풋을 보내주는 거야. 인풋, 아웃풋이 상호작용이. 근데 GPS 베이스 같은 경우는 포켓몬이야. 포켓몬은 내 위치를 위성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서 뭐가 나오라고 해서 우리 포켓몬 잡으러 다니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포켓몬이 강원도 속초에서만 돼서 속초에 사람들이 갔던 것도 구글 맵에서 거기만 북쪽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거기만 열려 있었던 거야. 한국에서 아직 구글의 그 서비스를 이제 그 당시 때만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때여서 지금 저야 AR을 10년을 넘게 하고 있어요. 저는 AR을 10년을 넘게 하는 실질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제 AR 많이들 하시죠. AR 시장은 굉장히 저도 많은 힘든 시간들을 거쳐왔어요. 왜냐면 이제 시장들이 빨리 안 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시장은 지금 계속 상승세를 타고 가고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저희 같은 어떤 그 인벤션 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길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지금 몇 년 전부터는 구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팀 쿡이 한 3주 전에 발표했어요. AR은 애플의 미래라라고. 이제 애플 디바이스들은 이제 AR에 벌써 포커싱 돼서 개발들이 벌써 됐고요. 시판들이 지금 되고 있고 방향들이 바뀌어지고 그 방향들은 그걸 사용하는 유저들의 생활 패턴을 바꿀 거야. 라이프 스타일이 체인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AR을 내가 굳이 에듀케이션 뿐만이 아니라 내 생활을 위해서도 알고 있어 줘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제 AR을 가지고 저희는 게이밍 파트에서 이제 에듀테크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데 슬라이드가 많이 잘리네요. 이렇게. 많이 잘리네요. 네.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어떤 부분들을 증강현실로 가르쳐 주냐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처음에 이거를 만들게 됐던 거는 이거를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해서 만든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이민자잖아요.
이민자고 저희 남편도 한국 사람이 아니고 제가 뉴욕의 맨하탄에 살고 있어요. 근데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3개국어를 기본으로 가르쳐야 돼요. 한국말 가르쳐야 되고 뭐 아빠는 이탈리안 말을 가르치고 싶고 사는 데가 미국이니까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3개국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가라고 생각해서 가져와서 발견해서 만들어낸 게 AR이라는 거였어요. 그 당시 때는 AR이 없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종이 책상이나 이런 데다가 아이들한테 언어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흔히 우리도 이제 여기서 커서 영어를 하신 분들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하신 분들도 있고 저는 이 발음을 하는 이 텅이 이것도 근육이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육은 우리가 리본 체조 같은 것도 어렸을 때 하면 플렉스블 하잖아요. 그럼 막 다리도 180도 벌려지고 막 뭐 굉장히 자유로워요. 근데 크면은 다리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90도도 안 벌어지는 상황들이 생겨요. 왜냐면 우리 이제 노쇠하니까, 우리 늙어지니까. 그만큼 이제 어떠한 이 관절의 범위들이 줄어들어요. 근육들은 그렇게 줄어드는 거, 나이를 먹거든요. 그래서 영어나 이런 외국어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면은 사람들이 발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두뇌에서 듣고 말하는데도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영어로 들어오면 영어로 얘기하게 되고, 한국어로 들어오면 한국어로 그냥 이거를 한국어로 들어서 생각해서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는 그 사람들이 그 많은 환경 속에서 있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영어뿐만 아니라 어느 언어도. 그래서 증강현실도 우리가 아이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스캔을 하면 2D나 3D로 이렇게 물건들이 올라와서 그 물건들에 대한 어떤 오브젝트를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왜냐면 내가 내 아이한테 절구를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근데 절구를 맨하탄 사는 애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 근데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건 3D 디멘션인 거야. 3D는 우리가 돌려볼 수 있잖아요. 앞면 뒤면 다 돌려보고 옆면 느렸다 줄였다 다 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림은 2D를 하나를 딱 보게 되면 앞면만 손만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손이야. 근데 이걸 3D로 구현하게 되면 내가 손바닥도 보고 손면도 보고 날도 보고 모든 면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내가 들어오는 인풋이 최소한 한 10몇 개가 될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뭐 최소한 3, 4개부터. 그렇게 되면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력이 증진이 돼요. 이해력이 증진이 된다는 거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사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 넓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어는 단순히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지하는 부분들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인지하는 분련들을 저는 증강현실에다 연결을 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애플 쪽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이 이북에서 종이책에서 이제 종이책에서 이북 쪽으로 넘어오고 타블렛 쪽으로 넘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 타블렛으로 교육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타블렛이 없었어요. 우리는 살다가 타블렛이 생겼고 스마트폰이 생긴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born with it. 쟤네는 디바이스 제너레이션이에요. 저 아이들한테는 이거를 쓰지 마가 아니라 잘 쓰게 해서 이 아이들이 뭔가를 더 할 수 있게끔 뭔가 저 같은 좀 만져보고 뭐 하다 보니까 여기다 이거 뭐 더 해서 하면 뭔가 하나 나올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운전을 할 거면 운전을 잘 가르쳐 주는 게 좋은 거고 기왕이면 운전하게 될 건 거기에 맞는 컨텐츠들을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적인 컨텐츠를 개발하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고 여기 넘겨서도 돼요. 좀 여기 잘려서. 그리고 지금 그 증강현실 가지고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통의 아이들은 원래 디바이스 잘 놀아요. 뭐 그냥 집에서 제일 잘 알아요. 말도 안 찐 애들이 벌써 한 2년 전, 3년 전에 뱃속에 있던 애들이 막 소파에 다리 끄고 앉아서 글도 못 읽는데 막 클릭하고 집에서 스마트폰 제일 잘할 거예요. 엄마 아빠 전화기 다 바꿔버리고. 그 정도로 애들은 찾아내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틀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세대들하고 좀 틀린 부분이. 근데 요즘 애들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증강현실이 자폐 아이들의 교육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뉴욕 에듀케이션 디파트먼트에서는 벌써 AR을 지금 아이들 좌표 아이들 교육에 지금 접목을 시켜서 하고 있고요. 제가 놀라운 부분이긴 하지만 한국의 좌표 아이들의 그 퍼센테이지도 세계 1위예요. 지금 미국하고 둘이. 근데 미국은 땅덩어리는 넓고 사람이 하도 많은데 솔직히 좀 한국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다는 게 솔직히 좀 서프라이즈 했어요. 내 얘기 처음 들었을 때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따라가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이 아이들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 아이들이 찾아가면서 뭔가를 근데 그 아이들 결코 머리가 나쁜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증강 쪽으로 개발들을 하고 있고 증강현실로 인해서 아이들이 교육의 흥미를 다시 느껴서 내가 문 닫았던 것들을 열고 다시 합쳐져 있게 할 수 있는 저는 교육의 어떤 관이 뭐냐면 let them play예요. 그냥 놀게 내비두면서 놀면서 배워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왜냐면 에듀체크라는 게 우리가 예전처럼 받아쓰기 하고 외우고 까만 글쓰기면서 색색별로 하는 제가 한국에서 공부할 때처럼 이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들은 자기네들이 인지하고 그 인지하는 거를 활용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걸 어디에다가 이제 접목할 수 있는지 그거를 잘하고 그러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문제들이 없으면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능력이 없어요. 문제에 부딪히게 해야 그 문제를 어떻게 거기서 기부업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솔빙하는 건지. 그래서 이 솔빙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게이밍 파트에도 들어가요. 왜냐면 게이밍으로 에듀케이션하고 뭐 코딩도 그렇고 게이밍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문제를 솔빙하는 걸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그 아이들이 어떤 향상되는 부분들 나오는 거고 코딩은 솔직히 아이들이 코딩을 하는 부분에서 C++ 뭐 자바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한테 expect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우선 카테고라이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동물들 책이 있어요. 책이 있으면 얘네들은 바다 동물이야. 얘네는 아프리카에 있는 동물이야. 분리를 할 줄 아는 애들은 카테고라이즈를 우선 잘 해요. 그게 우선 써야지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뭘 꺼지고 올 건지가 접목이 돼요. 그러니까 코딩의 기본은 카테고라이즈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거를 다 코딩을 해서 뭔가를 만든다고만 생각하는데 블로그로도 하는 것도 그렇고 기본으로는 아이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인지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디다 접목할 건지 아니면 이걸 여기다 넣을 건지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이거는 지금 스탠포드에서 나왔던 어떤 연구 결과인데 지금 이 PT가 좀 잘리긴 했어요. PT 사이즈를 좀 줄일 수 없어요? 여기에 맞춰서? 나 좀 이따 얘기하는 동안에 우선은 지금 뭐냐면은 스탠포드에서 지금 이 게이밍 같은 걸 가지고 에듀케이션에서 이제 접목해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는 게 everyday 10 minutes and 3 day a week and 4 weeks 동안 계속 이제 이 아이들을 테스트해 본 거야. 정말 이 아이들이 이런 게이밍 에듀체크 같은 걸로 공부했을 때 그냥 일반 공부하는 것보다 좋아질 수 있을까? 좋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왜냐면 이제 교육자들 입장에서 특히 여기 계신 분들 뭐 저야 개발자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지만 교육자 입장에서 아이들한테 어떤 걸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이 부분들을 알고 아이들한테 전달해 주게 되면 그걸 직접 받아들이는 아이들은 이제 여기 있는 분들한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저는 뭐 많이 이제 저는 행사할 때 아이들 많이 만나죠. 행사할 때 많이 만나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목을 교육을 전달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는지 그거는 제가 볼 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연구 결과들이 지금 있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이런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신다면 아마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면 이쪽 부분으로 지금 제가 카이스트랑도 그렇고 지금 뭔가를 만드는 부분들은 관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엔지니어 쪽에서 접근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 같고 어느 파트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들이 틀려요. 저는 개발자가 꼭 전공자 출신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말 그대로 디자인 하다가 아니면은 내가 뭐 공학을 하다가 생물학 하다가 수학을 잘해서 넘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프로그램으로. 왜냐면 보는 관점이 틀려요. 그런 부분들이 관점이 많아질수록 저는 뭔가가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치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틀려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여기 왔을 때도 솔직히 그런 부분들. 네, 슬라이드 넘겨주셔도 돼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증강현실이라는 거를 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이제 교재 라인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처음에는 이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뭐 제가 이렇게까지 큰 출판사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 중에 제가 10여 년 된 출판사는 큰 출판사는 아니에요. 뭐냐면 몇백 년 된 출판사들도 있으니까. 근데 증강현실만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로서는 아마 제가 연역이 제일 높을 거예요. 연역이 높고 갖고 있는 책 타이틀도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150여 권의 지금 타이틀을 우리가 지금 셀링하고 있고 이거에 맞는 모바일 앱을 갖고 있는 건 650개의 모바일 앱을 가지고 있어요. 뭐 보통 회사들 앱 하나 가지고 막 메인테이닝 하기도 쉽지 않은데 우리는 한 650개를 다. 그리고 이 650개 앱들은 15 different language. 왜냐면은 제가 뉴욕 베이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거 제가 만든 의도가 여기에 있거든요. 아빠가 중국 사람, 엄마가 한국 사람, 그 아이는 중국말, 한국말을 한국에 살면 기본으로 해야 돼요. 미국에 살면 영어까지 3개국어를 해야 돼요. 이런 그 멀티 랭귀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민자들이 대부분 자기 나라 사람들이랑 결혼하는 분도 있지만 안 그러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자기 자식들한테는 꼭 그 언어를 물려주고 싶어요. 되게 중요해요. 우리 전의 이민 세대들은 우리 자식이 영어를 한마디라도 더 잘하기 위해서 집에서 영어만 했어요. Have a sit down, get some food, don't touch. 뭐 그냥 그 어른들이 영어 교육을 받지 않은 세대들인데 이민 가서 자식 때문에 이민 가면서 이제 집에서 내 자식들이 그래도 나가서 영어를 좀 더 잘해서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애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부모들은 영어를 배웠을 때가 아니니까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애들은 집 밖에만 나가면 만나는 게 다 미국 애들이에요. 영어밖에 못해 애들이. 그러니까 영어만 잘하게 되죠. 그래서 정작 한인사회에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 아이들이 20살, 30살이 됐을 때 부모하고 앉아서 아빠 나 요즘 회사가 힘들어요, 학교가 힘들어요 라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왜냐면 그거를 아빠는 들어줄 만큼의 영어 실력이 안 되고 그냥 눈빛으로는 알 수 있지만 애가 힘든 거를 이거를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또 부모가 한국말을 가르치지 않고 영어만 가르쳤으니까 그게 자기를 위한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 아이는 한국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대가 초창기 때 있었고 저희 같은 이제 좀 유학 세대들의 이민자들은 집에서 애들이 그러니까 그 부모님 나라 말로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들 한국말만 집에서 쓰게 해요. 어차피 얘네들은 저는 아이들은 스펀지라고 생각해요. 나가서 그냥 던져놓으면 거기 가면은 다 해요. 금방 배워요. 왜냐면 진짜 놀다 보니까 자기가 필요하거든. 친구 하나 만드는데 사탕 하나 주는 걸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얘네 나름대로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얘네는 또 커뮤니케이션들을 또 영어로 다 바로바로 배워요.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영어는 어차피 나가면 배울 거니까 집에서는 그 외의 언어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좀 애들이 혼돈돼요. 막 영어 하다가 한국말 하다가. 근데 이게 좀 지나고 나면 영어, 한국어가 그냥 훨씬 빨리빨리. 그리고 언어는 제가 볼 때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굉장한 툴이에요. 내가 2개국어를 하고 3개국어를 할 수 있을수록 솔직히 내가 2개국어에서 직장을 찾을 수도 있고 제가 그나마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민을 갔으니 영어, 한국어가 되니까 한국도 가고 솔직히 미국도 갔지만 영어가 되니까 전 1년에 인터내셔널 플라이트만 한 4, 50회 타는 것 같아요. 뭐 정말 많이 그리고 강연 많이 해요. 강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비즈니스도 지금 점점점 많이 뭐가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언어가 갖고 있는 힘은 그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는 지금 저희 웹사이트 이제 저희 보면 이렇게 타이틀들이 있어요. 이게 다 증가현실로 만들어진 책들이에요. 그래서 증가현실로 만들어진 책들인데 샘플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희가 분류를 할 때 애니메이션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어 파닉스가 있고, 그 다음에 2D로 된 스토리텔링 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강현실은 다 증강 아니에요. 이렇게 갖다 대면 나오는 거? 저는 그 부분을 되게 많이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책을 만들면서 팔려고 만든 게 아니라 솔직히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교육적인 부분을 갖고 제가 접근이 그쪽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들마다 기능들이 틀려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연령대에 따라서 기능도 틀려요. 그리고 증강 갖다 댔을 때 올라오는 그거는 기술은 증강이에요. 말 그대로. 하지만 그 기술을 아이들한테 주려고 만든 게 아니라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왜 우리 아이들이 증강이 되는 책으로 이제 공부할 때가 왔는지가 중요한 거지. 증강 기술이 앞으로 4차 산업이라니까 너도 한번 봐라.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부모도 자식들한테 디바이스 주면서 공부해라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종이책을 주고 읽어라 하는 데는 부모가 굉장히 길치한 부분도 없죠. 특히 마트 같은 데 가면 엄마들 애들 시끄러우니까 얘 좀 조용히 하면서 전화기 집에서는 절대 안 주면서 애들한테 누구한테도 우린 디바이스 안 줘요. 그래서 마트에서 찔러줘요. 나 좀 떠들자 이렇게 나 좀 프리하게.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증강을 넣어서 아이들이 인식해야 되는 부분에 기능적으로 넣었을 때 이게 어떻게 이 아이들한테 더 적용이 될까가 메인으로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해서 이 교재들을 만들어요. 교재들을 만들고 영어 파닉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동물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꿀꿀꿀 돼지 그러지만 미국 사람들은 꼬잉꼬잉 그러잖아요. 듣는 게 다 틀려요. 그 표현하는 것도 틀려요. 그리고 동물들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도, 그리고 같은 동물이지만 또 종교가 있는 또 무슬람 쪽에서는 또 그런 걸 또 보면 안 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어요. 우리가 한국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이게 글로벌한 걸로 가게 되면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에 부딪히는 것들도 또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네, 여기 페이지도 넘겨주셔도 돼요. 여기 책들이 이제 저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애니메이션 책들인데, 저희가 애니메이션도 직접 만들다가 이런 것처럼 저희가 애니메이션 이제 라이센싱을 해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건 종이책을 스캔을 하면 이 표지에 있는 그림들이 다 살아서 올라와요. 근데 less than 1 second. 우리는 그냥 1초 안에 다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림책에 보여지는 것들을, 그리고 이제 얘는 캐릭터예요. 네, 얘 캐릭터고, 지금 캐릭터가 나오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게 커맨드 버튼이야. 그러면 춤도 추게 할 수도 있고, 점프도 할 수 있고, 제가 맨날 항상 say hi 그러면 저 버튼 누르면은 얘가 이렇게 hi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건 지금 조이스틱이에요. 종이책에서 내가 지금 보여지지 않는 캐릭터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종이에는 실제는 아무것도 없지만 움직여 볼 수 있게끔 하고, 지금 이게 실질적인 저희 책이에요. 책인데 저거 잠깐만 멈춰주세요. 여기 페이지들을 누군가는 우리 이제 엄마들이나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잖아요. 이 읽어주는 책을 아이들이 혼자서도 볼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부모가 바쁘신 분들도 아이들한테 항상 어떻게 책을 읽어줄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디바이스 좀 연결해 주세요. 여기 종이책이 다 해줄 수 있으면 굳이 전자책으로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전자책도 종이책이랑 같을 거면 굳이 별 차이가 없어요. 돈을 주고 굳이 할 필요가. 근데 여기서 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종이책으로 넘어가면 너무 좋은 거죠. 지금 요즘 아이패드는 얼굴을 인식해야
번호도. 네. 스포키지. 우리 이제 그 팀장님이 좀 보여주시긴 할 건데 이 종이책이 지금 이 앞에 부분을 좀 먼저 보여줄게요. 볼륨도 좀 업데이트 올려주시고 네. 이 그림책은 앞에를 그냥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여기다 놓을게요. 여기 지금 잘 보이시죠? 여기에 저희 책들이 이렇게 갖다 대면 그냥 이런 식으로 바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동글동글 돌고 몇 초 기다리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1초야, 1초. 1초 안에 아이들이 벌써 여기 있는 어른들도 이렇게 와 이러는데 애들은 와 애들은 이래요. 애들은 더 귀여워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그림들도 누구는 읽어줘야 되는 거를 우리는 바쁘니까 또 못 읽어줄 수도 있고 아이들한테 제일 좋은 건 너도 한번 해봐야 하거든요. 나도 너 키우기 힘들지만 나도 너 가르치기 힘들지만 너도 너 한번 가르쳐봐. 그러니까 경험하라고 하는 거야. experience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너가 나한테 한번 책 읽어줘봐. 그러면 우리는 이 책을 1초만 스캔하면 거기에 관련된 애니메이션이 이 디바이스에서 나와요. 그럼 애들은 이 내용을 이 안에서 보잖아요. 애니메이션을 여기서 또 보고 카메라 브리오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또 다른 책이 있으면 1초만 하면 이런 식의 이제 애니메이션이 나오니까 애들이 우선 종이책에서 주지 못하는 걸 봐요. 더 좋은 건 부모님들이 제가 이제 출장 가기 전에 저같이 Hi Pumpkin, I have just business travel, so I'm gonna leave the book for you before I leave. Okay, this is just spookies. 그래서 이렇게 녹음하고 이야기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세이브하면 나는 볼로니아 갈까 어디 갈까? 이 말은 뭐냐면 아이들이 항상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책을 볼 수 있게끔 저는 전해주고 싶은 거야.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은 이 앱에서 종이책은 지원해주지 않지만 여기서 엄마 목소리, 아빠 목소리, 할머니, 삼촌 그 자기 스스로도 목소리를 내가 아까처럼 얘기했잖아. 너도 한번 읽어봐. 자기들도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창의적인 부분들을 불러오고 싶은 거거든요. 같은 거를 봐도 누구는 이거를 A로 보지만 누구는 B로도 볼 수 있거든요. 이야기가 틀려져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는 여기다 지금 담아놓은 것들이고 여기 캐릭터 페이지도 한번 우리 깨비하고 인사 좀 시켜주세요. 깨비 네. Say hi 좀 눌러주세요. Say hi. 그럼 이렇게 얘가 인사도 하고 can jump. 그러면 이 코멘트 버튼 가지고 지금 춤추는 것도 눌러주세요. 지금 얘는 이 종이 위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종이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캐릭터들이 지금 바로바로 나올 수가 있죠. 불러오는 대로. 그러니까 원하는 것들이 뭐냐면 종이책을 아이들이 더 많이 읽게 하고 싶은데 그냥 종이책은 아이들한테 인터랙션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종이책을 좀 더 재미있게 하고 우리가 교육적인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제 종이책이 더 필요하고 내 종이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제가 접근했을 때 흔히 우리 여기 별자리 나와 있는 책들 봐봐요. 다 하얀 점 찍혀 있잖아요. 어떤 게 국자고 어떤 게 무슨 천사 무슨 사자자리가 어디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저희 책으로 저희 그 진강의식 별자리를 하면 디바이스에서 별자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반짝 무슨 천사자리 무슨 자리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훨씬 이해하는 데 있어서 쉽잖아요. 누군가 엄마도 국자자리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 이게 큰 손인지 뭐 곰인지 나도 잘은 모르겠다. 뭐 아무튼 그렇대. 이게 아닌 거죠. 그냥 훨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증강현실로 이제 구현들을 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들을 찾는 거야. 그럼 애들은 또 그걸 가지고 그럼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 저렇게도 할 수 있겠네. 그 저희가 원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좀 전에 말씀드렸던 English Phonics예요. English Phonics고 소리가 네 지금 동물을 스캔하면은 얘는 지금 HANSTER 이렇게 영어 읽어주고 그리고 나서 중국어로 청수 제가 중국말 못하거든요. 니하오 뭐 이런 거 쉐쉐 이런 거 말고는 2개 해요. 근데
제가 영어 공부를 제가 나이가 많은 분들이 물어봤어요. 이게 몇 살이 공부하는 거예요? 뭐 5살, 10살, 몇 살이에요? 저 나이 40 넘어서도 이거를 공부해요. 왜냐면 남의 나라 말이잖아. 남의 나라 말도 내가 이거를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해서 언어를 배울 수 있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흔히 유치원 아이들 교재하고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하고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치매 예방하는 쪽이나 시니어 쪽도 그렇고. 그래서 그 인지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그림들을 그냥 한 면만 보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여기 코끼리 좀 스캔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인식을 앞쪽에 지금 보이게 나를 보여주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그냥 종이책에 살아서만 움직여요. 그냥 애들이 되면은 다 튀어나오고 튀어나오는 것들을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지금 이 청개구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개구리 수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개구리 수영인지 난 모르는데 여기서 보면서 개구리는 저렇게 다리를 움직여. 하나의 영어 공부로 인해서 내가 다른 것까지 같이 건드려 주잖아요. 그래서 증가현실을 저희가 뭐 여기에 내 목소리를 녹음하고 증가현실을 가지고 교육경제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어떤 교재들과의 차별성들을 증강이라는 기술을 넣으면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강현실 지금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이야기 책들이 많아. 이야기 책에서 나온 그 캐릭터들이 얘는 돼지야, 얘는 뭐 소야, 뭐 얘는 뭐야 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 영어 파닉스 책에서 연결돼서 캐릭터하고 영어 공부를 같이 할 수 있게끔 또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런 영어 교육 교재들도 지금 진강으로 다 구현이 됐고 특히 제가 이번에 볼로니아 가서 이제 진강이란 기술이 많아지니까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전보다. 볼로니아의 진강현실이라는 책을 갖고 나온 건 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점점 많은 회사들이 나왔고 그 일러스트 하시는 분들은 그 일러스트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볼로니아에서 상 한번 받아보고 볼로니아 한 번만 가봤으면이에요. 상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왜냐면 그분들한테 굉장히 그게 큰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것들이 AR이 접목돼서 나오면서 그 시장에 이제 볼로니아에서도 AR 어워드라는 것들도 생기고 이제 증강현실이라는 기술을 전자책 그냥 일반 전자책보다 훨씬 좋다고 이제 그네들도 이태리는요. 저도 미국에서 제가 미국 사무실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있어요. 저 앞에 사는데도 자유와 신상 앞에 베리팍 있는 데 살고 근데 동네는 사람들이 뉴욕 뭐 이러지만 제가 왜 여기 한국을 다시 온 것도 그렇고 저한테는 한국이 비즈니스하기 좋습니다라고 하는 게 IT 부분에 있어서 아직 거기는 좀 느려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여러분들이 계획해서 이런 교재를 만들 수도 있고 뭔가 하시는 것들이 향후 앞으로 50년은 저는 이게 셀링 한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94%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정말 많이 쓰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 중국도 정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써요. 근데 제가 이태리를 뭐 유럽 많이 몇 년을 가서 이렇게 막 연설하고 다 하고 나서 저거 너무 좋아요. 나 진짜 너 피치 보고 너무 감동했어. You inspire me. 막 이래놓고서 나도 앱 다운받으면 안 돼. 뭐 다운받으면 되지. 내가 다운받게 해줄게. 근데 딱 모토로라 이런 거 막 내밀어요. 그러면 갑자기 막 아니 이건 뭐 하자는 거지? 내가 분명히 앱은 스마트폰에 다운받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앱을 팔러 나는 여기 이렇게 해주고 다녔구나. 미쳤구나 내가. 이런 생각한 거죠 그 당시 때. 근데 시장은 누군가 개척해야 돼요. 저는 그 개척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은 있지만 시장을 이해하는 데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어떻게 이걸 모르지? 그네들은 그래요. 그리고 특히나 유러피안들은 노키아라는 어떠한 이 시장이 그러니까 유럽연합국이다 보니까 노키아 플랜만 가지고 있으면 독일에 있건 이태리에 살건 어딘지 다 똑같은 전화요금인 거야.
근데 노키아는 그랬거든. 스마트폰 시장은 오지 않을 거라고. 지금 이제 노키아 웹사이트 들어가면 아직도 한쪽 모퉁이에 예전에 우리 시티폰 같은 거 팔아요. 그거 아직도 팔고 있고 갑자기 이제 VR로 넘어와서 VR 기계 하나 올려놓고 우리도 이제 스마트폰 판다고 이제 광고해요. 그리고 제가 매번 이제 유학 가면은 저는 이 행사장도 행사장이지만 그네들의 사람들이 사는 데를 가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활이 쉽지 않아요. 버스를 타봐야 되고 그네들이 사는 대중교통 이용해보고 그리고 가는 마트 있죠. 우리나라로 맞으면 뭐 이렇게 전자제품도 있고 뭐 생활용품도 있는 그런 데를 가서 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변하는 게 보이는데 확실히 스마트폰 전시하는 시장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래서 유럽은 조금 더 늦지만 그리고 아시아 쪽은 굉장히 좀 빠르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4차 혁명이라는 이런 거를 논할 때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뭔가를 만들지 않으세요. 제가 볼 때. 근데 누구는 이 글로 쓰면서 뭐 무슨 증강현실은 벌써 왔어, 뭐 벌써 뭐 저물었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있어서의 어떤 단점이라고 저는 봐요. 이 기술들은 어떤 약간의 트렌드가 아니고 그 트렌드는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이게 증강이야 그리고 잠깐 핫하게 하고 버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한국은 빨리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뭔가 시작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시작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밀어요. 그냥 그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는 뭔가가 나왔다가 또 저물었다가 없어졌다가 올라왔다가. 그러니까 저처럼 뭔가를 계속 꾸준히 뭔가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게 또 되는가 본데? 나도 다시 할까? 이런 어떠한 좀 분위기들이 제가 한국 와서 보니까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보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 가는 길을 어느 누구도 솔직히 어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겠어요.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교육관도 그렇고 내가 먼저 좀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먼저 실천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증강현실 교육하세요라고 말을 해요.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해요. 증강현실 교육에 접목하세요라고. 왜냐면 제가 다녀보면서 만들면서 사람들한테 테스트하면서 체험하면서 그 정보가 훨씬 다르거든요. 리액션도 틀리고 그리고 대세도 그쪽으로 이제는 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 하나는 좀 얘기할게요. 이건 책은 아니지만 제가 한국으로 안 들어왔으면 제가 발명하지 못했을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제가 세계 최초로 증강현실 매트리스라는 거를 특허를 냈어요. 왜냐면 한국 오니까 아이들 있는 아빠 어디가 뭐 이런 TV 보니까 뭐 집에 다 무슨 매트 깔아놓은 거예요. 전 태권도장인 줄 알았어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 그럴 때만 봐서 아니 왜 애들이 있는 집에 저런 걸 해놓지? 다들 똑같은 거야. 그냥 세이프티 때문에도 그렇고 한국은 가장 아파트를 많이 사니까 층간소음. 근데 솔직히 한국 사람들은 원래 여기 살고 있었잖아요. 이걸 몇 년 전부터 봤잖아요. 저는 딴 데 살다가 한 15년 한국 안 들어오다 들어와 보니까 신기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저게 발명품으로 나오죠. 그래서 다들 똑같아요. 뭐 파스텔 톤이고 여기 뭐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알 거야. 거기에 세계 최초로 제가 디자인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코끼리, 뭐 돼지 이런 우리 지금 방금 책 본 것처럼 엄마가 이건 코끼리야, 얘는 돼지야 이렇게 하지 않고 갖다 대면 돼지가 나와서 막 꿀꿀꿀거리고 코끼리 튀어나오고 그럼 애들도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양을 만든 게 AR 매트리스였어요. 그래서 발명품이라는 것들도 어떤 거를 좀 이해하고 나면은 만드는 데 있어서 전혀 남의 나라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부분에서 내가 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인 것 같고 그 부분들을 또 접목한 사례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이거는 이제 비디오를 한번 보세요. Raise the back of the tongue and say,
얘는 해부학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뭐냐면 저도 이민 갔잖아요. 저도 한국말을 하다가 이민을 간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영어를 저를 잘해서 갔다고 생각했죠. 근데 중요한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야. 나는 영어를 하는데 근데 그게 발음이 subtle different 한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다르게 들려요. 그러니까 흔히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커피숍에 있으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 오면은 스타벅스 와서 워낙 많으니까 특히 맨하탄에 Can I have a black coffee? 막 이렇게 또 한번 웃어줘요. 이러면서 그렇게 딱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이 카운터에 있는 여자가 딱 표정 뭐 둘도 아니야. What? 딱 이렇게 얘기해요. Can you say again? 그 뜻은 뭐냐면 나 못 알아들었거든. 너 뭐라는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당황하죠. 아니 내가 블랙 커피 시켰는데 이거 막 가르치면서 성까지 블랙 커피 막 또 스마일 이렇게 막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많이 듣는 사람들은 솔직히 아는데도 그러는 애지투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뭐냐면요. 커피숍에 와서 까맣게 프린팅 해주세요. 그 얘기해요. 블랙 커피예요. 커피. 커피가 아니라 F자가 안 들어가니까 커피가 아니라 블랙 커피예요. 커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커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들을 때는 그게 다르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발음은 솔직히 내가 어떠한 직장을 구하는 데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었던 건 뭐냐면 이거는 미국의 맥그레이 힐이라는 굉장한 우리나라니까 저 당시 때는 교학사 같은 거죠. 뭐 그런 교과서 만드는 회사에서 지금 이분은 수잔 캐머런이라고 미국 배우들도 영어 발음을 교정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전지현 영어 교육서 그 발음 트레이닝 해주신 분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분이 가지고 있는 책이 이렇게 두껍고 안에 텍스트가 까만 게 엄청 많아요. 까만 거는 글씨와 하얀색은 종이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뒤에 CD가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디바이스에서 이제 CD를 넣을 데가 없어요. 랩탑에도 넣을 데가 없고 집에도 이제 CD를 어디 넣을 데 차도 없고 그냥 이거는 뭐 쓸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그래서 제가 저 안에 있는 컨텐츠는 너무 좋은데 그 내용들을 가지고 580개 애니메이션으로 다 저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얼굴을 제가 해부학으로 만들어서 TH 사운드 특히 한국 사람들 뭐 학교 종이 땡땡땡 그 땡이나 땡큐 땡이나 똑같은 땡땡이거든요. 발음은 우리가 들을 때는. 하지만 TH 사운드는 틀리거든요. TH 사운드, thank you. 그거 하나 틀리고 많은 부분에서 틀린 것들을 듣고 사람들이 발음하자. 흔히 우리 뉴욕에 있다 보면 중국 발음나 뭐 인도 발음나 이 발음이 왜 그러냐면요. 그 듣는 말을 내 나라 말에서 제일 비슷한 것 중에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영어들을 하는 거고 그거 가지고 다른 나라 말들을 하는 거야. 왜냐면 그 말이 정말 어디서 나는지는 우리는 배우지 않았으니까. 거기서 살지 않아. 우리 한국말 할 때 뭐 어머니 할 때 발음 요 뒤에 놓고 이렇게 꺼서 이렇게 발음해 누가 말하는 사람이 있어. 어머니 뭐 아빠 뭐 아빠 할 때 혀 밑에 발음 조금 세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설명 안 하잖아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발음 기운을 하는 것들도 저희는 이거를 배우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영어 교재를 저희가 이제 이거는 VR로 저희가 이제 컨버트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모바일 앱 베이스지만 성인들은 이제 헤드셋을 끼고 그 구강 구조들을 좀 더 VR로 볼 수 있게끔 나오는 컨텐츠를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네. 요런 류의 어떤 뉴 컨텐츠들을 새로 만들고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유저들한테 만드는 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저는 교육이 전문은 아니에요. 교육을 뭐 배우긴 했지만 교육이 전문으로 해서 교육자 얘기를 갖고 있지는 사람은 아니죠. 왜냐면 엔지니어 베이스에 어쩌면 이런 거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 그 회사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요거는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VR에 관련돼서 지금
조금 트렌드는 이게 좀 바뀌긴 했어요. 왜냐면은 미국에서 구글이 VR 교육을 굉장히 한참 밀었어요. VR 에듀케이션을. 비디오 좀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한 시골에 사는 소년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를 많이 했던 experience를 전달해 주는 거야. 저 아이가 사는 환경에서는 3층 높이 이상이 되는 건물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구글에서 만든 저런 종이 커버들을 이용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그렇고 전 세계의 유명한 빌딩들을 영상으로 아이들이 간접 체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이제 헤드셋이 막 몇백만 원, 막 돈 백만 원, 막 몇십만 원 했던 것들을 저런 저렴한 것들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교육시키기에 굉장히 좋은, 구글에서도 돈을 정말 많이 썼어요. 네, 저 부분이 이제 스탑하고 약간 슬로우 다운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어떻게 보면은 소송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 쓰고 우리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은 아직 이 눈이 구조적으로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이 디즈니스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쓰고 어지럽고 토하고 그러다 보면 소송이 걸리고 이거는 돈 벌기 전에 소송 비용은 돈 더 나가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드라마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13세 미만의 아이들한테는 VR 에듀케이션을 이제 지향하지 않는, 그러니까는 13세 이상이면 솔직히 괜찮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저희도 책 중에 VR하고 AR이 같이 들어가 있는 이제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도 저희가 우선 클립들을 좀 작게 넣어요. 아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게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AR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VR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얘기하지 않았지만 또 MR이라는 거 있어요. 그게 Mixed Reality. 그러니까 AR하고 VR하고 사이에 어떤 또 Mixed Reality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내가 그 카메라나 GPS 작동하지 않고도 가상의 것들을 내가 현실에다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로 이따 제가 사진 한번 촬영할 거예요. MR 불러서.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넘기세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플랫폼에다가 집어넣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책이 없는 사람들은 타겟 베이스잖아요. 기본의 타겟 베이스들은 학교 선생님들도 그게 없으면 스캔을 못 하잖아요. 왜냐면 개발할 때 우리는 이 책이 있다는 전제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만든 게 플랫폼에다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플랫폼에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이 똑같은 책을 볼 수 있게끔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종이책을 스캔하는 것처럼 종이책이 아니라 저희가 스캔하는 것들은 PC 모니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 설명드리면 지금 SK텔레콤의 살아있는 동화 많이 광고 보셨죠? 그 아이들 이야기책을 이제 TV에서 보는 그게 작년에 SK텔레콤에서 5G 공모전 상금도 5억이었어요. 그 공모전을 한국에서 했었어요. 공모전을 5G 네트워크는 또 다른 화두죠. 화두인데 한국에서 뽑힌 회사 중에 저희 회사가 그 ARTV로 뽑혔어요. 그래서 ARTV를 만든 사람이 저희고 그 ARTV는 뭐였냐면 제가 컨텐츠를 종이책에 본다라는 제가 항상 하고 싶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고정관념이 많을수록 세상을 넓게 못 본다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결합해야 뭔가 보여. 그게 좀 전에 봤던 AR 멘트와 같은 거죠. 이 종이 컨텐츠를 종이책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TV에서도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였어. 그래서 만든 게 AR-TV였고 그 AR-TV를 이제 좀 더 모바일 폰에서 내가 사진 찍고 아이들을 내 이야기책에도 넣을 수 있고
목소리 기능도 있고 훨씬 이제 재미있는 컨텐츠를 이제 예전에는 e-러닝 뭐 이렇게 가다가 이제 에듀체크에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엔터테인먼트예요. 이제 놀면서 아이들이 뭔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접목을 한 부분들이 지금 웹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웹 플랫폼이라서 지금 페이지가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긴 하는데 스캔을 하면 바로 올라올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올라올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네. 페이지가 제가 오케이. 요거는 제가 일단 책하고 같이 보여줄게요. 책하고. 네.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선은 뭐 여기도 넘겨주세요. 여기는 뭐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오늘은 여기 로봇을 하나 가져왔어요. 작년에는 안 봤던 건데 이게 쿠보라는 친구예요. 쿠보라는 친구고 지금 이 친구는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직 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중국말만 하고 있어서 저도 말을 하고 싶지만 이 친구가 로봇이에요. 이제 그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AI나 AR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교육으로 저희가 들어오는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건데 로봇 교육으로 이제 저희가 그 기술들을 접목들을 해요. 뭐 말 좀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지금 증강현실로 아마 나오는 뭐 최초의 또 저희가 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로봇 에듀케이셔널 로봇이에요. 왜냐면은 기존에 이제 시장들은 로보틱스로 넘어가게 되면은 로보틱스는 말 그대로 하드웨어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전화기나 이런 것들도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것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많잖아요. 이제 이런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저희는 로봇 교육, 집에 로봇을 살 이유가 뭐 있어요? 청소 로봇은 몰라도 걔는 청소라도 하니까. 나머지 교육은 뭔가를 사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에듀케이셔널 로봇이 돼서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전해주는 게 된다 그러면 또 이제 이야기가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 샘플 중에 하나고 저희는 여기 들어가는 이제 소프트웨어들을 좀 개발을 하는데 얘가 이렇게 귀여워요. 막 춤도 추고 막 되게 시끄러운 친구인데 요 센서들이 있어. 그 센서들도 다 인지하고 만져도 또 좋아하고 여기 다 버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또 우리가 보여주는 카드를 증강으로도 이제 얘기하고 빨리 한국말을 가르쳐야 돼요. 제가 그러면 다음에는 한국말 가르쳐서 이 친구가 증강이 되기 때문에 에듀케이션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내용. 우선은 요 부분들 그래서 교육 쪽도 지금 이제 로보틱스로 넘어가는 부분들도 이렇게 있고 저희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이 에듀케이션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안 남겨도 돼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들이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제가 처음에 서두에 꺼냈던 것처럼 let them play예요. let them play.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제 증강현실을 가지고 테마파크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놀이공간, 유치원에서의 어떤 놀이공간 이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 증강이 되는 공간들을 만드는 공간 사업들로 지금 나아가요. 왜냐면 지금 본 책들이 종이책에 있어서 스캔했을 때 얘는 튀어나왔잖아요. 하지만 얘네들이 바닥에도 붙었을 때 이게 매트가 됐죠. 벽면에 붙고 천장에 붙고 얘네들은 이제 뭐가 될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세상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 공간은 너무너무 재밌는 공간이 될 거고 그 아이들은 그 공간에서 내 디바이스를 통해서
교육적인 부분이 됐건 Q&A가 됐건 퍼즐을 풀건 좀 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저희가 만드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작은 부스부터 뭐 큰 사이즈까지 저희가 지금 중국 쪽에 저희가 회사가 뉴욕에서 시작했지만 한국의 회사 안에서 제가 이제는 파주 출판단지로 이제 이사 갔어요. 그래서 출판의 색을 더 많이 갖고 있는 파주 출판단지로 갔고, 그리고 중국에도 회사가 있어요. 중국 광저우에 이제 사이언스 파크 쪽에도 저희가 이제 중국 회사 제가 거기도 냈고, 올해는 어디에 회사를 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매년 땅 따먹기 하듯이 회사를 내요. 아무튼 뭐 저희가 갖고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왜냐면 저희 제품은 우선 에듀케이션 쪽에 포커싱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교육하시는 분들이 증가현실로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접목 가능하고 아이들이 증가현실로 교육에 좀 더 향상될 수 있는, 특히나 이제 그런 거를 저희들한테도 피드백 주시고 하면 저희들은 같이 또 뭔가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뭐 약간은 뭐 제가 아직 시차는 뭐 적응 안 하지만 잠을 못 자고 와서 약간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제가 한 얘기들 다 이해는 하시죠? 간단하게나마 제가 좀 Q&A 좀 받고 그러면은 정리하도록 할게요. 뭐 궁금하신 분 있으시니까.